그날 야니스는 그냥 산을 오르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작은 산골 마을 추메르카. 봄빛이 막 산자락에 내려앉던 그날, 야니스와 친구 시몬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등산로에 들어섰습니다. 휴가였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아무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맞으며 걷고 산이 메어주는 풍경을 눈에 담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었던 날. 누구나 가끔은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걷고 싶은 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뒤에서 무언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자꾸 흰발이 자갈 위를 사뿐사뿐 밟는 소리. 야니스가 돌아보았을 때 거기 있었습니다. 발색 반점이 귀와 등에 흩어진, 아직 세상을 다 배우지 못한 듯 눈이 크고 맑은 강아지 한 마리. 생후 5개월. 아직 몸집도 작고 다리도 짧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나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야니스의 다리에 코를 살짝 갖다 대더니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저도 같이 가도 되나요? 라고 묻는 것처럼. 야니스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인지 근처 마을 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야니스가 한 걸음 내딛자 함께 걸었고 시몬이 방향을 바꾸자 따라 돌았습니다. 쫓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느끼는 사람은 압니다. 쫓아오는 발걸음은 어딘가 불안하고 급합니다. 하지만 함께 가는 발걸음은 다릅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강아지는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는 그날의 하이킹 내내 두 사람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km. 봄 햇살 아래 자갈길을 오르고 바위 사이를 지나고 굽이진 산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강아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치기는커녕 가장 앞서 뛰어가다가 돌아보고 다시 뛰어가다가 또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듯이, 마치 이 길을 자기가 더 잘한다는 듯이. 그러나 절대로 혼자 앞서 사라지지는 않겠다는 듯이. 그 눈빛에는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보는 사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우리는 동물이 감정을 느끼는지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뇌 구조를 분석하고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고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개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고. 목소리의 높낮이, 걸음걸이의 변화, 심지어 체온과 심박수까지. 오랜 세월 인간과 함께 살아오면서 개는 그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어쩌면 말보다 더 정직한 방식으로, 어쩌면 언어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개는 사람을 읽습니다. 그날 그 강아지는 야니스에게서 무엇을 읽었을까요? 도시에서 온 피로함, 잠시 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외로움의 한 조각. 강아지는 그것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가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곁에 있으면 괜찮겠다고.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아니, 그보다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동물과 인간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언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언지는 압니다. 처음 만난 강아지가 내 다리에 기댈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줄 때, 뭔가 가슴속에서 조용히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꽁꽁 잠가두었던 문. 너무 바빠서, 너무 지쳐서, 아니면 너무 상처받아서 닫아두었던 문. 강아지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을 엽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강아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야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문을 열어보니 강아지는 문 앞에 있었습니다. 야니스가 전날 벗어두었던 후드티 위에 조용히 웅크린 채로 추운 산골의 밤을 그렇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냄새가 밴 옷 한 장에 기대어 혼자서.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아지에게 냄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냄새는 기억이고 감정이고 관계입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냄새로 세계를 그립니다. 그 강아지는 야니스의 후드티에서 하루 종일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을 맡았을 겁니다. 땀 냄새 속에서 온기를 느꼈을 겁니다. 낯선 냄새였지만 그 낯섦이 이미 낯설지 않은 무언가로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하루가 그것을 바꿉니다. 단 하루 함께 걸었을 뿐인데 그 강아지에게 야니스는 이미 자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순수한 방식으로 강아지는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겠다고. 다른 선택지를 비교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따져보거나 나중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사람 곁이 좋다고.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좋으면 좋다고 말하는 능력, 머물고 싶으면 머무는 능력. 강아지는 그것을 아직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함께 출발하고 하루 종일 산을 누비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 후드티 위에 잠들었습니다. 강아지의 하루는 완전히 야니스와 시몬의 하루와 겹쳐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야니스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귀여웠을 겁니다. 귀엽고 신기하고 어쩐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 그런데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 감정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갑니다. 귀여움은 애틋함이 되고 애틋함은 책임감이 되고 책임감은 어느 순간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물을 사랑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다른지. 인간 사이의 사랑은 언어를 타고 흐릅니다. 말로 표현하고 말로 확인하고 말로 싸우고 말로 화해합니다. 그런데 동물과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언어 이전의 것입니다. 눈빛으로, 온기로, 함께 있다는 것 자체로 전달되는 것. 설명할 필요가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 강아지가 내 곁에 와서 눕는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존재 앞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것. 이 존재와 함께라면 눈을 감아도 된다는 것. 그 신뢰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해집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 아이에게 안전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야니스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문 앞에서 웅크린 작은 몸을 볼 때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산길은 젖어 미끄러웠고 내려오는 길에 야니스의 발이 헛디뎠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 찰나에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달려왔습니다. 야니스에게 뛰어오면서 연신 울어댔습니다. 괜찮은지, 다친 곳은 없는지 온몸으로 물어보듯이. 이 장면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개는 사람의 위기를 강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는 인간의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 불안, 통증, 그것들은 사람의 몸에서 화학적 신호로 발산됩니다. 그리고 개는 그것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려줍니다. 그 강아지는 야니스가 넘어질 뻔하던 그 순간 단지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야니스의 몸에서 발산된 공포의 냄새를 맡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었을 겁니다. 걱정이라는 감정을 가진 존재처럼. 이 사람이 다칠까봐, 이 사람을 잃을까봐. 그 순간 야니스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이 아이는 나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구나. 내가 이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먼저 나를 선택했구나. 야니스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종종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운명인지, 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그런데 어쩌면 그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한지도 모릅니다. 야니스는 강아지를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아지도 야니스를 알고 다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길 위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쌓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자라 사랑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소중한 인연이 그렇게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강아지의 이름은 밀루가 되었습니다. 휴가가 끝날 무렵 두 사람은 밀루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국제 이동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밀루는 건강했습니다. 생후 5개월.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몸이었지만 어느 산길도 거뜬히 걸어낸 건강한 다리와 심장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밀루는 야니스의 친구 엘리자가 있는 아테네로 먼저 이동해 몇 주를 보냈습니다. 독일 입국을 위한 격리 기간이었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야니스는 베를린의 집을 밀루를 위해 꾸몄습니다. 잠자리를 마련하고 장난감을 사고 밀루가 돌아다닐 공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니스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밀루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아테네의 낯선 집에서, 낯선 냄새 속에서 야니스가 없는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리스 산속 자갈길이 그리울까? 아니면 이미 그 길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렸을까?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걔는 기억합니다. 과학은 걔의 기억이 인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합니다. 에피소드적 기억보다는 감각적 기억에 더 의존한다고. 날짜와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냄새와 소리와 감촉으로 기억을 저장한다고. 그렇다면 밀루의 기억 속에 야니스는 어떤 형태로 남아있었을까요? 그 후드티의 냄새, 함께 걸었던 산길의 바람소리, 헛디디던 순간 들렸던 발소리, 이런 것들이 밀루의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기억이라기보다는 몸에 박힌 감각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밀루는 야니스를 알아봤습니다. 현관문을 넘어서자마자 온몸을 흔들며 달려들었고 그리스 산속에서 보여줬던 그 들뜬 에너지가 베를린의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밀루에게 야니스는 여전히 처음 그 자갈길 위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자기 사람. 그 재회의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것을 느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귀엽다고 느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먹먹해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강아지가 귀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다시 보게 될 때 흐르는 눈물입니다. 조건 없이 기다린다는 것, 조건 없이 반긴다는 것, 오래 기다렸어도, 멀리 있었어도, 당신이 돌아오면 나는 여기 있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조건을 달았던가요?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고, 저렇게 하면 멀어지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저 정도면 부족하고, 우리는 사랑에 자꾸 무언가를 덧붙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밀루는 야니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압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산골 방랑자에서 베를린의 연인으로 야니스는 그 말을 인스타그램에 남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떠돌이에서 가족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던 산길에서 평생 곁에 있어줄 사람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때때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계획하지 않은 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그냥 걷다가 문득. 밀루도 그랬습니다. 야니스도 그랬습니다. 그 봄날 그리스의 자갈길 위에서 두 존재는 그냥 서로 옆에 있었을 뿐인데 어느새 서로의 삶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없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 우리가 언어를 갖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존재와 존재 사이의 원초적인 연결. 강아지 한 마리가 낯선 사람의 다리 곁에 다가와 서는 그 순간 그 연결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는 일, 그리고 손을 내미는 일. 밀루는 오늘도 베를린 어딘가에서 야니스 곁에서 잠들고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낯선 사람의 후드티가 아니라 자기 사람의
온기 위에서, 산골의 바람 대신 도시의 따뜻한 실내에서. 그러나 그 심장 속에는 여전히 그 봄날 자갈길이 남아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자기 사람을 만났던 그 길이. 어떤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그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삶 어딘가에도 그런 존재가 있을지 모릅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가 돌아봐 주기를, 손을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오늘 당신 곁에 있는 그 존재에게 눈을 맞춰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